사무직이라고 해봐야 마우스 좀 이렇게 쓰고 키보드를 많이 쓰는 이런 역할들인데 사실 어깨를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분들이 어깨를 많이 써서 생기는 그런 질환들이 흔하게 생기는 걸까? 여러분,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이 왜 사무직한테도 흔하게 생길까? 이 주제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깨 질환들이 노동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보면 사무직들에게도 흔히 생깁니다. 아니, 우리가 사무직이라고 해봐야 마우스 좀 이렇게 쓰고 키보드를 많이 쓰는 이런 역할들인데 사실 어깨를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분들이 어깨를 많이 써서 생기는 그런 질환들이 흔하게 생기는 걸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사무직이 왜 이렇게 어깨 질환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깨 치료를 충분히 하고 나서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도 왜 어깨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핵심적인 꿀팁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깨 질환이 많은 걸까요? 자,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노동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죠. 뭐 절구를 찢는다든지 도끼질을 한다든지, 그렇죠? 뭐 창을 던진다든지 이런 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무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깨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좀 받았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원인의 핵심은 어깨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깨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관절 중에 자유도가 가장 높은 관절이에요. 자유도가 무슨 얘기냐? 즉, 가동 범위가 넓다는 얘기예요. 어깨는 이 쇄골과 만나는 관절 하나 이외에는 그냥 늑골에 그냥 떠있는, 공중에 떠있는 관절이에요. 공중에 떠있으면서 주변의 근육들이 붙어서 안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극도로 넓어요. 뭐 외전, 외회전, 모든 가동 범위에서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유일한 관절이죠. 가동 범위가 넓다는 얘기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어깨가 이상적인 위치에서 움직이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어깨 위치가 틀어진 상태에서 어깨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하고 있다면 이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사무직들이 왜 회전근개 파열이나 충돌증후 같은 어깨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냐, 이 얘기를 제가 다시 해볼게요. 자, 사무직들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모니터를 보게 되고요, 핸드폰을 많이 보고 마우스를 많이 쓰죠. 자, 이 자세는 팔을 밖으로 벌리는, 가슴을 펴는 동작보다는 가슴을 모으고 등 뒤쪽이 늘어나고 목은 앞으로 빠지는 라운드 숄더와 거북목이 잘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깨는 척추 가운데 붙어있기보다는 바깥쪽으로 벌어진 상태, 즉 말려있는 상태에서 어깨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봤자 마우스하고 키보드밖에 안 쓰는데 어깨가 왜 아프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큰 사실 하나 간과를 하고 있는 거죠. 어깨는 마우스를 쓸 때는 거의 쓰지 않겠죠. 사물을 볼 때는 쓰지 않습니다. 언제 쓰냐? 집에 갈 때,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갈 때 쓰는 거죠. 점심 먹으러 밖에 나갈 때 쓰는 겁니다. 어깨 쓴 적 없는데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팔을 움직였어요. 분명히 보행을 할 때. 그때 가장 많은 어깨를 쓰는 겁니다. 즉, 우리는 어깨를 보행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어깨 위치가 정상적인 범위에서, 정상적인 각도로 위치해 있을 때 팔을 흔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이 이상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인대나 근막이 짧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써도 어깨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무실에서 사물을 보면서 가슴 앞쪽 근육이 짧아져 있고 라운드 숄더가 되어 있는 상태죠. 즉, 어깨 위치가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죠. 자, 이렇게 되면 어깨 앞쪽에 있는 인대와 근육 짧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승모근은 긴장되면서 어깨가 상완골이 위쪽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죠. 자, 그 자세에서 팔을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짧아져 있던 인대나 근막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올라가 있던 관절 길이는 부딪혀서 관절낭을 자극 주거나 그리고 인대를 씹게 되는 그런 아주 작은 사소한 스트레스가 연부 조직에 집중되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반복돼서 쌓이다 보면 결국 빵 터져서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 같은 연부 조직에 손상이나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깨가 아픈 이유는 단순히 일을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어깨가 틀어진 상태에서 많이 걸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거기다가 가중시키는 요인들도 있겠죠.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옆으로 누워 잔다든지 사무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업무를 하거나 뭐 생활 습관 속에서도 어깨를 틀어지게 만드는 동작들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어깨 위치가 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인대와 근육과 근막의 짧아짐, 그 상태에서 팔을 흔드는 동작들을 많이 하게 되면 어깨가 손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팠어요. 그러면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받아서 통증이 좋아지면 그럼 괜찮은 거냐? 그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지 않으신 것 같죠? 어깨가 틀어진 상태에서 통증이 생겼고 치료를 해서 통증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어깨가 제자리로 돌아갔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어깨는 여전히 틀어진 상태에서 통증만 사라진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통증이 재발될 수밖에 없겠죠. 어깨 위치가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치료를 꼭 병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허리를 숙여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가슴 앞쪽 근육들은 계속 짧아지게 되고 뒤쪽 근육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 위치를 제치로 돌리기 위해서는 구분 등을 펴주는 도수치료나 추나치료를 함께 하면서 등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가슴 앞쪽 근육을 늘려주는 운동치료를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의 내용을 요약을 한다면 어깨 질환은 어깨 사용 빈도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의 잘못된 위치 때문이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무직처럼 어깨를 많이 쓰지 않는 직업일지라도 어깨가 틀어진 위치에서 팔을 흔들거나 보행을 하게 되면 어깨에 손상이 생길 수가 있고 어깨 질환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어깨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더라도 꼭 어깨 위치를 바로 잡아주는 재활치료를 통해서 어깨 질환이 다시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죠? 어깨 질환으로 고생받고 있는 주변의 동료들에게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